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원 여러분들에게 정결입니다. 오늘 5월 11일 6시 40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CIS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매각 이슈들이 좀 나온 다음에 14%가량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부종을 좀 받는 가운데 거래량들이 이날은 이 정도 거래량들이 나왔는데 그 다음 날은 거래량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시 이 저점에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면서 한 8.7% 정도 고가를 형성을 하고 종가까지는 5.6%로 상승한 채 마감을 했어요. 오늘 수급을 보니까 대단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수급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5월 6일 당일이죠. 5월 6일 매도를 좀 하는 모습들, 외국인들이 살짝 소폭 매수를 했는데 그 전후로는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전일 반등이 나오면서 매도하는 척 하면서 오늘 매수로 완전히 전환을 시켰습니다. 사실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요즘 외국인들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좀 세요. 강한 이유들이 환율적인 움직임들도 그렇고, 사실 국내 주식에 사고 싶은 종목들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환율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사실 달러를 갖고 있는 게 외국인들한테는 좀 더 안정빵입니다. 안정빵이라고 표현해서 뭐 얻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래요.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음봉이 살짝 나왔습니다. 이 보면 4월 29일 조정을 강하게 좀 받긴 했었는데, 이때 이탈 지지 구간, 저항 구간을 좀, 이제는 뭐 지지 구간인데 이탈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하면 환율이 좀 안정세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환율이 반등이 나오면서 강세 흐름들이 좀 이어가고 있다 보니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원화에 투자를 하는 거죠. 원화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좀 더 안전하기 때문에 나중에 환율이 떨어진다, 달러가 떨어진다, 지금 이제 고점이다,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국내 주식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매수를 해놓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그때 차익 실현을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첫 번째로.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서 매도, 얘네들도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환율에 대한 방향은 이제 경제에 좀 연동이 되는 게 좀 강하기 때문에 패드에서 무슨 말을 할지, 뭐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발표가 될지,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들도 얘네들도 뭐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잡아가는 대신에 그 전에 매수를 좀 해놨다가 외국인들이 들어와주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와줄 때 그때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게 현명하겠다. 근데 CIS 같은 경우에서는 이슈가 있잖아요. 이슈도 같이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슈도. 자, 내용들을 한번 보면, 자, 새 주인 찾는 CIS 적정 가격은 얼마인가? 적정 가격을 찾는 게 지금 중요한 이유가, 적정 가격을 알아야 이 기업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8,700억인데 8,500억 수준인데 8,500억으로 내가 이 주식들을 다 사 모으면은, 뭐 파는 사람이 있어야 하겠지만 다 8,700억, 8,500억을 내면서 시장에서 이 주식 수를 다 끌어 모았어요. 끌어 모았으면 제가 CIS의 최대 주주,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최대 주주가 쉽게 물량을 내놓진 않죠.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를 계속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찾는 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시가총액을 알면은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를 나눠주면 일주당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자, 적정 매각가가 26%, 22%에서 26%를 가정을 해서 적정 매각가가 3천억에서 3,500억 원 수준이 형성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죠. 한 26% 지분이라고 하는데 3천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관측이 된다. 프리미엄,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서. 그러니까 지금 이 형성되고 있는 가격들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라는 거죠.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 그러니까 26%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제가 4%는 약간 안 된다. 4%는 좀 넘어선다라고 하니까 26%뭐 밴드 어느 정도 밴드를 감안을 하고 계산을 하면은 대략적인 그게 나오는데 3천억이냐 3,500억이냐 계산을 할 때도 가격이 좀 틀려질 수가 있겠죠. 26%에서 3.8배 정도 하면은 98% 대략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아서 3.8배 배수를 좀 낮추면 보수적이 되잖아요. 보수적으로 잡아서 3.8배. 여기서 3천억 원이다라고 하면 3.8배 하면은 시가총액이 1조 1천원으로 나오죠. 근데 3,500이다라고 하면은 3.8배 이렇게 하면은 1조 3천이 나옵니다. 1조 3천에서 예를 들어서 주식수 16437 이렇게 나눠줘 버리면은
21,000원이 되는 거고, 자, 1조 3천억에서 3.8배 계산했을 때 1조 1000에서 61437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18,000원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게 잡는다, 공격적으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2만원대 상단이 될 수도 있고 전고점이 될 수가 있겠죠. 2만원대 상단, 높게 잡는다라고 하면. 근데 낮게 잡는다, 3천억으로 잡고 3.8배다라고 잡으면은 18,000원 구간이 될 수 있겠죠. 뭐 향후에 또 7월에 전원사채로 돼가지고 뭐 30만 주가 또 풀린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들인데, 주식수가 좀 더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조금 희석이 되는 게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매각가가 확정이 좀 됐기를 바라면서 그런 것들을 포함한 보수적인 그런 주가 계산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좀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000원 가량이 된다라고, 적정 주가다 라고 했을 때 21,000원까지도 뭐 그렇지만 지금 이제 손절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저항 구간이자 지지 구간이었던 12,000원대, 12,500원대, 12,500원대를 손절 구간으로 잡는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지금 매수를 했을 때, 지금 만약에 매수를 했을 때 손절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안을 하자면 떨어지는 게 한 9%, 10%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사실 뭐 이 10%에서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그 전에 보면서 지지 구간들이 빠지는 거니까 매도를 비중을 좀 축소를 하든가 해야겠죠,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효율을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목표 수익을 몇 프로를 잡느냐, 그러니까 뭐 몇 대 몇이 되느냐, 목표 수익률이 뭐 10%인데 손절 구간이 10%다라고 하면 1대1이잖아요. 수익 비율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수익 구간, 손실 구간 10%다라면 1대1이에요. 1대1, 10%. 근데 올라가가지고 내가 18,000원 목표가를 잡고 수익을 내는 게 만약에 20%다라고 하는데 손실은 10%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수익비이긴 하잖아요. 10%의 손실을 감안하면 30% 수익을 벌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거는 리스크 손실률을 좀 더 낮출 수가 있는 상황들이니까 손실은 관리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 정도, 그러니까 12,000원을 최대한 낮게 잡는 이때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5%, 6% 가량 손실 비율을 잡을 수가 있겠죠. 4% 정도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접근을 한다라고 해도 18,000원이다라고 하면은 한 29%, 30% 목표를 잡을 수 있는 상황들이고,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뭐 21,000원대 전고점까지 돌파를 해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1,000원대다라고 하면은 50% 가까이 목표를 잡을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12,500원을 이탈하면 손절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내가 이런 리스크를 좀 감안을 한다라고 해서 50%를 수익을 본다라고 한다면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충분히 매력도가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이렇게 잡아드리면, 제가 이제 18,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분할 매도도 가능합니다. 분할 매도도 가능하고 분할 매수도 가능한 거고,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측면이지만 공격적으로 불타기를 하는 구간, 매도했다가 매수, 수익 구간이지만 매수해서 또 상승을 하면 상승폭을 키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략적인 구간에서 이 범위에서 불타기도 가능한 거고, 이 경우에서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리스크를 감안을 시키는 것, 낮추는 것도 가능한 거고, 이건 이제 대응의 범위니까 좀 노련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가능하실 거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CIS 비율이 꽤 매력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서 적정 주가를 찾는 과정들, 여기서 이제 낭패는 매각이 결정이 안 되고 무산이 되면은 좀 낭패를 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리스크들 감안을 한 다음에 접근을 하는 것들이에요. 뭐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